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치킨스탁TV입니다. 오늘은 이제 수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수급이라는 거는 주식 투자하면서 매일 언급되는 단어인데, 수요와 공급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사는 주체, 파는 주체를 이제 지칭하는 것입니다. 수요와 공급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합해져서 순매수냐, 순매도냐 이렇게 결정이 될 텐데, 증시 차원에서 시장 상황을 주도하려면 이제 매수가 더 강해야 되기 때문에 순매수 주체가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용도로 이제 쓰이곤 합니다. 기본적으로 장세를 논의할 때 매일 언급되는 단어이고요. 거래소와 코스닥, 그래서 외국인, 개인, 기관 이렇게 나눠서 매일매일 이제 집계가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인 것은 이제 순매수겠죠. 그래서 주요 매수 주체다. 그래서 개인이 만약에 플러스 순매수였는데 그날의 이제 시장이 플러스로 올라서 마감했다. 그러면 개인 순매수 주도로 증시가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개인이 만약에 이렇게 샀는데 장이 오히려 좀 떨어졌다. 그러면은 반대편인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많이 강하게 해서 빠졌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단순한 내용이고, 이제 당연하게도 이 셋을 다 더하면은 이제 빵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이렇게 주체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주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체는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기타금융, 기금, 기타 이렇게 있고요. 자,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권회사나 선물회사, 보통 이거 두 개 다 같이 하니까 증권사죠. 투자자문사의 이제 고유 자금 투자. 투자자문사의 고유 자금 투자는 이렇게 특이한 건 아니니까 보통 이제 증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험은 이제 보험회사, 그리고 은행은 은행, 투신은 이제 자산운용사죠. 자산운용회사의 펀드를 통한 투자. 사모는 요즘 많은 이제 사모펀드 운용사. 기타금융 같은 경우에는 연금사, 저축은행 등 이런 데서 이제 전문 투자자 금융기관. 기금은 연금 플러스 기금이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같은 것들이 있고요. 또 기타 공공기관들이 있습니다. 옛날 HTS 보면은 국가 지자체라는 주체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여기다가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따로 분리해서 표기를 했었는데, 이게 18년부터인가 이제 연기금 쪽으로 이게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다 계속 빵으로 나오는 게 그런 이유고요. 이런 이제 수급별 주체들은 이렇게 지수 차원에서 파악할 수도 있고, 이렇게 어떤 섹터, 대중소, 음식료, IT 뭐 이런 식으로 섹터별로도 이제 파악이 가능하고, 개별 종목별로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인데, 이 흐릿한 이 검은색 선, 이게 주가입니다. 근데 120일간의 이제 순매수를 이제 기록해 놓은 건데요. 보통 이제 HTS상에서 이런 기능들은 다 제공이 될 거예요. 그럼 최근에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이렇게 했는데, 이거랑 정확히 똑같이 움직이는 것이 외국인의 120일간의 순매수 동향입니다. 좀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와 외국인의 순매수하고 같은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은 이제 이 종목의 현재의 흐름을 주도하는 주체가 외국인이다. 외국인이 어떤 이유에서든 이 주식을 사서 이 주가의 흐름을 최근에 조성했다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주가와 어떤 매수 주체 간의 상관관계를 이제 찾아내면은 조금 투자에 참고할 수가 있는데, 디테일하게 매번 이제 상관관계를 잡아내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주체별 그 성향을 좀 짐작해 보는 것이죠. 자, 여기 아까 기관에 여러 주체가 있었는데, 여기서 일단 쉬운 거부터 하겠습니다. 보험이나 은행, 이쪽은 좀 뭔가, 이런 단체들은 좀 뭐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자금을 보수적으로 운용하니까 큰 수익률보다는 다소 안정적인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애초에 이제 업사이드를 높게 기대하고 투자를 하는 뭐 이런 성향이 아닐 겁니다. 투신 같은 경우, 펀드 같은 경우는 좀 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생각 가능성이 그나마 높고, 물론 매니저마다 성향은 좀 다르겠죠. 공격형, 수비형 뭐 반반 뭐 이런 느낌이고,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유자산 운용 PI라고 자기 자본금 갖고 매매하는 거나 그런 게 있을 텐데, 그런 자산 투자 같은 경우도 길게 가져가는 성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익을 짧게 확정 지으려는 성향이 좀 강한 그런 게 있습니다. 기관들마다 같은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주체가 최근에 주가 흐름과 연동되는가를 보는 데서는 각자의 성향에 맞는 그 주체를 좀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금 같은 경우를 좀 많이 보는데, 국민연금이죠, 대표적으로.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를 하는 주체들이거든요. 주가가 쌀 때 매수를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이들이 매수는 좀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기금의 매수 동향을 좀 보곤 합니다. 요즘은 이제 워낙 대주식 시대다 보니까 사실 이런 기관들의 이제 매수 수급을 보는 것이 예전보다는 조금
그 의미가 좀 퇴색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전히 사람들은 이걸 잘 살펴보게 되죠. 근데 이거는 조금 이제 눈치를 보는데 어디까지나 메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여기 보시면 이제 외국인이 샀잖아요. 근데 그 물량만큼을 거의 이틀 사이에 다 처분을 했어요. 누가 이걸 보고 외국인이 샀으니까 아 외국인은 우리나라 증시를 되게 주도하니까 이걸 사야겠다. 그래서 이게 사는 거죠. 샀는데 그 다음날 외국인이 다 팔면 이 주식을 제가 팔 겁니까? 이렇게 이제 뇌동 매매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뇌동은 항상 이제 좋지 않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항상 뭐 느긋하죠. 그리고 뭐 외국인들이 한두 명이겠어요. 사실 알고 보면은 미국인도 있고 유럽인도 있고 중국인도 있고 막 많잖아요. 그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해가지고 자 한국을 사. 근데 뭐 한국 비중이 그들한테 얼마나 되겠어요. 막 절대적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좀 감안하셔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총이 되게 작은 회사들이 있어요. 가령 뭐 한 1000억 정도 되는 회사라고 할게요. 되게 작은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사실 기관이나 어떤 외국인 같은 주체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가능성이 되게 낮습니다. 왜냐면 그들 입장에서는 인건비도 안 나오는 일이고 수고가 더 많습니다. 왜냐면 시가총액이 작은 회사를 사고 파는데 이제 유통주식 수를 감안하면은 사실 많이 살 수가 없거든요. 시간은 많이 걸리고 팔 때도 힘들고 이러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외국인이 막 이렇게 샀어요. 그러면은 그 주체는 정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미국의 외국인이겠냐? 그런 큰 외국인 펀드 같은 데들은 규모가 되게 중요해요. 주식을 매입할 때. 그래서 이런 작은 회사들을 이제 전문용어로 스몰캡이라고 하는데 그냥 소형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소형주들은 애초에 3천억 이하로는 애초에 사지 마. 뭐 이런 식으로 각각 회사마다 이제 애초에 제한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기관들도 어느 정도 제한선이 있어요. 그 이상만 봐라 애초에. 그러니까 이런 주체들은 이제 이런 작은 회사들을 힘들게 관리한다고 사거나 하는 방식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이제 이 외국인은 검은 머리 외국인일 가능성이 높다. 검머웨라고 하죠. 검머웨.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역사를 보면은 최근에 동학농민운동이라고 하는 이제 개인의 매수 주체를 제외하면은 전통적으로 외국인이 매수하면 오른다라는 편견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도 이게 외제를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외제 찾는 사람들을 노리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런 스몰캡에는 진짜 외국인은 잘 안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거래할 때 보면 증권사에 뭐 1위부터 5위까지 이렇게 창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뭐 골드만삭스가 이렇게 떴다. 그러면은 이게 외국인이 사는 거냐? 이거 외국인이 사는 거 아닐 수도 있죠. 그냥 증권사 창구예요. 돈 있으면 누구나 이제 골드만삭스 계좌 개설 가능하고 거래하면 여기 위에 뜨는 거거든요. 자, 요즘은 사실은 이제 과거 대비 수급 주체를 논의하는 것이 많이 의미가 퇴색되는 시점이긴 해요. 2001년부터 2019년 거래대금 주체를 본 겁니다. 2001년도에서 뭐 2002년도 사이에는 개인이 거의 78%에서 83%의 거래를 주도했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개인들은 거의 일정한 65%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건 19년까지 거의 큰 변동이 없었고 그랬는데 2000년 초기 지나서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4월부터는 갑자기 개인의 비중이 증가하기 시작하더니 거의 8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증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되게 가파른 상승이고 지금 뭐 최근 데이터로 냈을 때는 더 많이 상승을 했을 거예요. 그래프로 보면 이렇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다 코로나다 해서 이렇게 쫙 지수가 떨어졌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로 가파르게 반등을 했는데 이 배경에는 개인이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코스닥은 더 많이 올랐죠. 개인의 거래가 되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예전같이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이 뭐 주도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뭐 그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뭐 돈이 갈 곳이 없다. 뭐 부동산에 대한 정보의 제재가 되게 있다. 분석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그런 게 크죠. 기관 매니저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한테 많은 실망을 줬고, 이제 신뢰가 거의 없어서, 기관은 이제 펀드를 운영하는데, 보통,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들이 펀드를 이제 해지하고, 직접 투자를 한다던가, 이런 식의 의사결정을 하면서, 기관들은 계속 자신의 그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의 그 폭이 줄어들게 되고, 개인들은 계속 매수하게 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개인들이 이렇게 주도를 했지만 이 개인들도 자기들끼리 이제 서로 이해관계가 되게 다르겠죠. 그래서 막 열심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제 동상이몽을 하면서 막 엄청 막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뭐 이들도 열심히 뭐 수익을 뭐 내려고 노력하겠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을 체크합니다. 통상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수가 나타난다 그러면은 이들은 이제 하루 이틀 매수하는 주체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매수에 이제 지속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워낙 큰 주체들이니까 어떤 주체가 뭐 지식도 있을 거고 그들이 어떤 섹터나 종목을 지속적으로 사면 상승은 모르겠지만 하방은 어느 정도까지 확보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에 기대를 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팔 때는 또 도대체 주구장창 팔 때니까 이거 계속 빠지는 거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자, 오늘은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수급의 주체들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수급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종목에 오가는 이제 매수 주체의 상황일 뿐 참고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 형태로 어떤 누가 매수를 시작한 걸 포착해서 이 종목이 혹시 뭐가 있나 이렇게 해가지고 종목을 분석을 시발점을 삼을 수 아니면 뭐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인데 최근에 뭔가 이제 기관들이 주목을 하고 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제 내가 뭐 외국인 따라서 샀다가 그 다음날 외국인 팔면 팔고 이런 식으로 흔들리면서 움직일 필요는 없다는 거. 내가 어떤 회사를 더 잘 알고 있고 그 내용을 분석해서 선점한 뒤에 이제 참고 요인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을 명심하셔가지고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